먼저 폭발의 원리 및 특성 중에서 연소파와 폭갱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파는 무엇이냐면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서 폭발 범위 내에 이르면 화염의 전파 속도가 0.1에서 10m/s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염면의 진행파를 연소파라고 하는데, 이때 연소파와 폭갱파를 비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화염의 전파 속도입니다. 연소파의 화염의 전파 속도가 0.1에서 10m/s라면 폭갱파의 화염의 전파 속도는 1000에서 3500m/s로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면 음속이 있습니다. 음속의 속도는 약 340m/s라고 나와져 있는데,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고 보기 때문에 폭갱파는 얼마나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자, 그럼 폭발이란 무엇이냐 하면 혼합가스가 연소 범위에서 점화되었을 때 빠른 연소 속도로 그 최적이 급격하게 팽창됨으로 해서 기계적 파괴력이 미치는 현상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래쪽에 있는 폭발의 분류 부분입니다. 폭발의 분류는 크게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나눌 수 있으며, 기상폭발의 종류는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폭발은 말 그대로 기체에 대한 폭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체 상태의 폭발로 봐주시면 되고, 각각의 종류인 혼합가스의 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 텐데, 기분이 상해서 상을 탁 하고 치니까 치킨과 무를 시켜 놓았던 그 상에 있는 무가 혼합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암기 팁. 기분이 상해서 어딜 쳤냐면 상을 턱 하고 쳤습니다. 상을 턱 하고 치니 책상에 있던 치킨과 무가 혼합해졌다, 이렇게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울 수가 있냐면 먼저 기상 폭발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상 폭발은 먼저 혼합가스의 폭발,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해는 분해 폭발, 세 번째 지는 분진 폭발, 그 다음에 마지막 무는 분무 폭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폭발 종류에 대한 현상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종류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인 응상폭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상폭발은 무엇이냐면 앞에 기상은 기체였기 때문에 응상은 그 이외인 고체나 액체가 급격한 상변화를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응상폭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기해 주면 되냐면 수, 전, 증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 팁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야, 너 왜 이렇게 손을 떨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수전증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상폭발은 첫 번째는 수증기 폭발, 그 다음에 전선 폭발, 그 다음에 증기 폭발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중에서 기상 폭발에 있었던 분진 폭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진 폭발의 속도는 대략적으로 100에서 300m/s의 속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발의 위험성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분진이란 무엇이냐 하면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입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한 고체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표면적이란 무엇이냐면 외부에 닿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위랑 모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같은 양의 바위와 바위만큼의 모래가 있다고 보았을 때 겉으로 닿을 수 있는 게 많은 것은 바위보다는 모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세할수록 비표면적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진 폭발의 순서를 암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퇴적 분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무엇이 발생되냐면 공기류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퇴적된 분진들이 마구 비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한 장소가 이렇게 있는데 퇴적된 분진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기류를 만나서 이 분진들이 마구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저곳 마구 이동됨으로 해서 기산 다음에 분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퍼뜨려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분진 자체 하나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인해서 분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전면적인 폭발이 발생하게 되고 그 후에 2차 폭발이 발생되는 것이죠. 따라서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그 영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분진의 입도 및 입도 분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그리고 입자의 형상과 표면 상태, 분진의 부유성, 분진 속의 수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분을 함유한 분진은 부유성 및 정전기 대전성이 감소하여 폭발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이 낮아지지만 그래도 수분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죠. 정전기 부분에서는 수분이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지만 적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 발화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연 발화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분량이 있어야지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진 폭발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를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는 가스 폭발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보자면 연소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위 분진에 의해서 2차,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 이때 분진 폭발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진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2000에서 3000도씨까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폭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의 비교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비교해서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의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UVC2와 BLEVE입니다. 자, 이때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UVC는 증기윤 폭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증기윤 폭발. 그 다음에 BLEVE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밀폐계 폭발로서 비등 액체의 팽창에 의한 증기 폭발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증기윤 폭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면이 있는 상태에 위에 어떤 연료 탱크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료 탱크가 있고 안쪽에는 연료가 들어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증기윤 폭발은 무엇이냐면 이때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인화성 액체가 누출이 됩니다. 인화성 액체가 누출이 돼서 아래로 흐르게 되죠. 또한 인화성 액체가 될 수가 있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휘발성이 가난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가스 같은 등이 유출되면서 어떻게 발생되냐면 외부에 있는 공기와 마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와 혼합. 자, 이때 가연성 가스 혹은 인화성 액체가 공기와 혼합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것을 증기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증기윤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생되냐면 점화원과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UVC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unconfined가 무엇이냐면 제한받지 않은 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이퍼는 압력을 뜻하고 클라우드는 구름을 뜻하죠. 구름. 그 다음에 explosion은 폭발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UVC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유 공간의 증기윤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보면 탱크 외부에서 발생돼서 공기와 혼합한 후에 폭발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개방계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발화원이 필요한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상폭발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BLEVE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을 보도록 해서 마찬가지로 지면이 있고 이 위에 연료 탱크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연료 탱크가 새서 연료가 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연료 탱크 내부에 있는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압력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인화성 액체들이 팽창하게 되면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려고 마구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탱크에 균열이 생기면서 폭발이 발생되는 것이 BLEVE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폐계의 폭발로 구분할 수 있고 발화원이 필요 없는 폭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UVC와는 다르게 기상폭발이 아닌 응상폭발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가스 폭발의 원리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를 보게 되면 폭발 등급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 간격도 같이 외우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가스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 등급이 높을수록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도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3등급에 관련된 것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 등급이 높은 것, 즉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 등급이 높은 3등급의 해당 가스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종류는 수소, 아세틸렌, 이황화탄소, 수성가스가 있고 이렇게 한글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분자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식은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수소는 2개씩 존재하므로 H2로 존재하고 아세틸렌의 분자식은 탄소가 2개 있고 수소가 2개. 이황화탄소는 몇 개 있냐면 말 그대로 황이 2개 있는 것이기 때문에 CS2가 됩니다. 그 다음 수성가스는 한글로 출제되기 때문에 따로 수성가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까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챕터에 있는 화학설비 안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종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냐면 화학설비 종류에서는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 기류,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부속설비의 종류에서는 어떤 것은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냐면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와 그 다음에 밑에서 3번째에 있는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분진 처리 설비, 이 2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눈으로 많이 봐주고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서 필기에서도 잡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403페이지에 특수화학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워야 될 부분은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온도가 350도씨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 해당 부분은 무조건 외운다 생각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검정색 글자는 가볍게 읽어주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